안녕하세요. 네, 점심시간 끝나고 첫 발표를 제가 하게 됐네요. 오늘 제목은 경제활동 자동화와 최적화를 이루는 AI 에이전트 경제 소개와 활용 방안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I 에이전트라는 말은 뭐 3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작년에 빌 게이츠 회장이 2번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상반기에 한 번 정도 얘기하고 하반기에 한번 그 게이츠 노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5년 내 컴퓨팅을 완전 변경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사회까지 혁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별개로 흩어져 있던 앱을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검색이나 광고, 소셜미디어, 쇼핑, 생산성 이런 앱 등 비즈니스 하나가 통합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첫 화면에 스마트폰 첫 화면에 상당히 많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쓰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첫 화면에 있는 앱들이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러면서 나는 30년간 에이전트를 연구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AI가 단순 컴퓨팅을 넘어서 뭐 인간의 생활 자체를 혁신시킬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게 1995년쯤 출간된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빌 게이츠가 정말 왕이었죠. 스티브 잡스도 잠깐 쉴 때였고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조금 비싼 컴퓨터를 파는 좀 옛날 컴퓨터 회사 정도로 인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넷스케이프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것이 창업도 아직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어떤 빌 게이츠가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가 이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들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란 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정보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에이전트 같은 게 나타나서 소프트웨어지만 사람을 대하듯 이런저런 형태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마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필터다. 뭐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 뭐 이런 또 당신의 과거 활동을 기억하기 때문에 당신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활용 패턴을 찾아낼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미래로 가는 길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읽어보면 뭐 오늘날의 구글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 오늘날의 챗GPT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제 이런 미래로 가는 길에서 이런 표현을 했고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이전트라는 거를 발표했죠.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파워포인트를 쓰다 보면 오른쪽에 이러한 뭐 앵무새 같은 건가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귀찮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나오기만 하면 이제 끄느라고 정신이 없고 우리가 처음엔 조금 얘를 좀 봐줬다가 나중에는 좀 완전히 이제 디스에이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빌 게이츠 얘기는 지금 좀 그때 내가 좀 빨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999년 1월, 이거 잘못 썼어요. 여기 보시면 1999년 1월에 썼던 논문인데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라는 제목의 논문이네요. 오랜만에 제가 찾아봤는데 그때 이 논문의 하나의 구절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함에 따라 상품의 주문 및 대금 결제가 전자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환경이 도래할 경우 1999년이면 이제 아마존도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인터파크가 나온 지 이제 한 1년 6개월도 안 됐을 때네요. 한국에 뭐 쿠팡이니 이런 건 없었을 때고 싸이월드도 당시 창업을 안 했을 때고 예스24도 예스24라는 이름이 없었던 뭐 그런 아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초기였죠. 하지만 이제 결국 지금 정말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상품의 주문이나 대금 결제가 거의 온라인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챗GPT 같은 AI, 대화형 AI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은 전 세계에 연결된 어떤 상품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이제 구매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급자들과 어떻게 접촉해서 물건을 어떻게 저렴하게 구입하고
또 흥정까지 할 것인가. 이러면 이제 어떤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 에이전트가 앞으로 나타나서 이런 의사결정도 대신하고 흥정도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도 1999년 1월에 25년 전도 더 됐네요 벌써. 이런 때 이제 썼던 건데요. 이번에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저도 좀 용기를 얻어서 이제 AI 에이전트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메타 AI의 얀유쿤 박사도 이분이 요즘 강의하는 또는 쓰는 대부분의 글에 꼭 늘 나오는 문구예요. 멀지 않은 미래에 디지털 세계와의 모든 상호작용이 AI 시스템에 의해서 매개되는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25년, 30년은 이제 인터넷이 매개를 했죠. 인터미디에이트를 했죠. 또 그걸 우리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AI가 그런 매개를 할 것이다.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해주고 남녀를 연결해주고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이제 인터미디어리의 역할을 이제 AI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올해 초인가요? 출간된 인더스트리 5.0에서 사용자 사람과 기계가 어떻게 인터랙션 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 년 안에 랩탑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장착된 인공지능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좀 우리가 챗GPT와 대화를 하고는 있긴 한데 조금 찝찝하죠. 왜냐하면 내 대화가 오픈 AI 서버로 가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사적인 대화를 하는 AI는 별로 없으시죠. 갤럭시 S24가 그런 에이전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적인 내 온디바이스 AI, 내 스마트폰이나 내 랩탑 컴퓨터에 이제 AI가 깔리면 그러면 이제 나는 AI와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얘는 저랑 대화를 하는 중에 저 대신에 다른 AI 에이전트랑 연결이 돼서 제가 지금 배고프다 그러면 좀 뭐 음식도 주문해 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택시 타고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택시 앱도 불러줄 수도 있고 주인님인 나 대신에 이제 얘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이 좀 비슷하죠. 예를 들면 이제 멀티모달 AI가 뭐 이미지, 음성, 사운드 아직 냄새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이런 멀티모달 AI가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작년에 이제 구글이 내놓은 픽셀 8 프로라든가 이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 S24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AI PC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죠. 이 온디바이스 AI가 발전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프론티어 AI에서는 이제 클로드 3 애플이 뭐 최근에 발표했지만 별로 칭찬을 못 받은 MM1 그다음에 이제 GPT 뭐 오늘 뉴스도 GPT 4.5가 어디 떠돈다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안에는 GPT-5가 이제 발표가 되겠죠. 이런 프론티어 AI.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서 지금 이제 애플 출신의 부부가 나와서 창업한 휴메인의 AI 핀이라는 기계가 소개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R1이라는 기계, 레빗사. 근데 이거는 좀 뭐 요즘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약간 좀 사기다. 해서 아마 레빗의 R1은 이제 조금 이제 그냥 쓰러져 가는 그런 어떠한 초기 포스트 스마트폰 디바이스가 될 것 같고요. 휴메인의 AI 핀도 그렇게 뭐 많이 팔리고 있진 않죠. 저는 오히려 기대하는 게 이 한국의 위즈퍼 링이라는 거. 오늘 같은 날 제가 이렇게 좀 여기다 반지 좀 끼고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이제 AI 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내가 AI한테 말할 때 이렇게 누르고 말하는 거죠. 푸시 투 토크 하는 거고, 이제 아마 반지 같은 경우도 아마 내가 AI한테 말할 때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막 스마트폰 켜놓고 뭐 막 얘기하면 시리나 아니면 AI 구글의 AI 어시스턴트가 막 반응해서 좀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확실히 내가 AI한테 얘기할 때랑 사람과 평상시 얘기할 때랑은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 첫 화면에 있는 많은 앱들은 그 지위를 이제 잃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침 지금 뭐 여러 언론이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LG전자가 지난 주주총회를 할 때 이런 AI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써서 주주총회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라이노라는 기업이 현재 뭐 한국에서 제일 생성 AI를 많이 그 서비스하는 회사로 지금 이제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보다 오히려 더 라이너가 더 올라갔다 하는 기사를 최근에 본 것 같은데요. 또 리튬도 이제 회사의 어떤 슬로건이 Your First AI Agent. 또 이동통신 3사의 CEO들도 이제 AI 에이전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뭐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의 A.DOT 같은 것이 하나의 이제 AI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무서운 거는 이제 오픈 AI가 좀 있으면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고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올해 2월에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발표가 되면서 그것을 또 국내 언론 AI 타임스가 이렇게 받아 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마샬 맥클루언이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제 AI 에이전트는 인간 그 자체의 확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성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텍스트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아주 잘 생성하는 정말 꿈과 같은 시대가 열렸죠. 저는 죽기 전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오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을 좀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겪고 있는데 이런 생성 AI가 발전하게 되면 따라서 이제 이걸 넘어서 사용자와 대화를 해나가면서 의도를 파악하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사용자를 대표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상거래가 지금 대화형으로 바뀌고 있죠. 샤피파이라든가 인스타카트라든가 이제 한국의 게차 같은 경우 써보면 제가 게차한테 가가지고 다음 골프백이 4개 들어가는 차를 사고 싶어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얘가 모닝을 사래요. 그래서 아니 모닝?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골프백 4개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아니라 골프 치는 사람 4명이 타야 되고 골프클럽 4개 다 실어야 되고 보스턴백 4개 다 실어야 돼. 그런 차를 사고 싶어 그랬더니 얘가 뭐죠? 현대에서 하는 거 뭐 SUV? 산타페인가? 예, 산타페를 사래요. 그래서 나 다음 차는 하이브리드 카를 사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사라고 저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랑 이제 3마디의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음 차를 살 거는 뭐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 이런 게 이제 대화형 커머스죠. 또 뭐 이제 우디 같은 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앞으로는 뭐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 야 오늘 주식은 뭐 투자할 만한 종목 한 5가지만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얘기를 해주고 그래 그 얘기한 것 중에 3번째 회사 뭐라고? 거기 좀 괜찮을 것 같아. 거기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한 3가지 얘기해주고 투자해야 될 이유도 한 3가지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AI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뭐 올해 안에는 이거 뭐 많아지겠죠. 저도 이런 걸 한번 개발해 볼까 했는데 이쪽은 좀 경쟁자가 많을 것 같아서 이쪽은 기존 주식 투자 앱에서 그냥 AI로 개발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건 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샤피파이의 어떤 AI라든가 지금 배달의 민족도 아직은 대화형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그러한 AI는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마 개발은 거의 다 해놓지 않았을까 테스트는 해놨을 텐데 주문을 이제 대화로 하면 그때마다 코스트가 좀 들죠. 챗GPT API를 콜해야 되니까 돈이 좀 드니까 일단 배달의 민족은 어차피 1위인데 뭐 이런 서비스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지금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에서도 보면 이렇게 사용자들이 다른 댓글을 이용해서 미처 상점 주인이 음식점 주인이 자기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객의 평가 데이터를 통해서 오히려 또 이렇게 소비자한테 안내하는 그런 자연어 처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 여기 많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LLM을 콜하기보다는 RAG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싼 API 또 값싼 모듈을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챗GPT, 오픈 AI와 오래 전부터 협업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렇게 멀티온 같은 이런 웹 기반의 에이전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온에 접속하셔가지고 뭐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사줘 이러면 이 친구가 실제로 이제 쿠팡에 접속을 하고 내가 사달라는 물건을 내 페이지를 찾아서 거기까지 이제 구매 직전까지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웹 기반의 이제 또 에이전트 서비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많은 것 중에서 이제 매칭 에이전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AI가 똑똑해졌는데 AI가 막 AGI가 되고 슈퍼 인텔리전스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할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서 기본소득으로 만족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온디바이스 AI를 가지고 그 AI 온디바이스 AI 상황에서 여러 AI 에이전트를 채용하면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좀 뭘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매칭 에이전트,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매칭해줘 라든가, 내가 오늘 어디가 좀 아픈데 이런 걸 잘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좀 추천해줘, 뭐 내가 어떤 법적인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걸 잘하는 변호사를 좀 매칭해줘, 또는 뭐 나 주말에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테니스를 뭐 어느 동네 테니스장 내가 예약을 했는데 지금 파트너를 못 구했네. 그러면 이런 테니스 파트너를 좀 매칭해줘. 그런데 지금은 뭐 수음고에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카테고리가 파괴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부터 뭐 할 때는 음식 할 때는 배달의 민족으로 가고, 물건 살 때는 쿠팡으로 가고, 뭐 음악 들을 때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나의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하고 그 에이전트는 이제 또 다른 에이전트와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 이제 자비스 저스트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뒤에 한번 화면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우리가 지금 생성 AI에서 대화로 하는 것에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화에서 이런 자동 행동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 편에 있는 것이 사람인지 AI인지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사람이든 AI든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있는 지금 자비스 저스트는 회원이 사람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에이전트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자비스 저스트는 다 회원이 에이전트인 뭐 세계 최초의 서비스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에이전트가 휴먼 에이전트일 수도 있고 AI 에이전트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잘 여기 없어서 보면서 얘기하면, AI 에이전트는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는 AI 개인 비서고, 결국 주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이나 앱을 번거롭게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AI 에이전트가 모든 것을 이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은 너무 지난 20, 30년간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플랫폼에 등록해야 돼요, 셀러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음식점을 등록하면 그것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건 고마운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고객 접점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다 이제 그 플랫폼에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플랫폼이 일으키고 모든 데이터를 플랫폼이 뺏어갔던 그런 지난 20, 30년간의 어떤 모습이, 이제는 각각 소비자나 제조사업자가 각자의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모할 수도 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거대 생성 AI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제 플랫폼 경제라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기술적인 거는 GPT-4 같은 걸 봐라. 인간에 가까운 언어 및 영상 이해와 생성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AI 에이전트 경제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를 탐색하고 구매와 판매 의사결정, 가격, 거래 조건 협상, 조직 내 자원 배분, 생산 결정, 대고객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 경제 활동을 이제 자동으로 또 최적화하는 그런 체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이코노미는 그동안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만 약간 데이터 모노폴리가 일어나고 고객 접점이 뺏기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는 유저들은 자기 자신의 온디바이스 AI 유저 에이전트를 갖게 되고요. 그 에이전트가 나 대신에 다른 커머스 에이전트와 대화를 하고, 이 커머스 에이전트로 처음에는 이 상인들도 직접 여기랑 대화를 하겠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어떠한 또
또 셀러 에이전트를 개발하겠죠. 그 각각이 개발할 게 아니라 셀러 에이전트를 이제 채용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달에 20불짜리 챗GPT 에이전트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 주식투자 에이전트, 또 내가 뭐 빵집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 대신 빵을 팔아주는 에이전트, 이런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가는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에이전트 이코노미가 되면은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자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빠른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을 해서 중간사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 택시 앱이 있죠. 카카오 택시가 있고 타다가 있고 만약 우티가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택시가 개혁이 안 됐잖아요. 그죠? 현 정부 들어와서도 뭐 우버가 아직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뭐 택시 기사님들의 기존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좀 소비자로서는 불편하고, 요즘 보면 뭐 술집에 가도 한 11시쯤이면 이제 손님들이 다 나가잖아요. 왜냐면 택시비가 비싸졌고 택시가 잡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제 그냥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지역 상권이 조금 이제 죽고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런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가? 뭐 저는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는 플랫폼 간 경쟁을 일으켜야죠. 예를 들면 자비스 저스트 같은 앱이 이제 야, 나 택시 좀 불러줘. 그러면 얘는 이제 카카오 택시, 타다, 우티한테 다 불러서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찾게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택시를 잡아주는 앱이 있으면 나머지는 취소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쓰시다가 스크린샷 아무거나 해가지고 GPT-4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이야? 한번 물어보시면 다 알죠. 그러니까 GPT-4가 이미 그 정도, 내 스마트폰 앱의 화면이 너 지금 택시 타는데 좀 도착지 안 썼네. 도착지도 써.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에이전트가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요. 저희 연구팀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현재 택시를 잡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고 돈이 좀 들죠. GPT-4를 얼마나 최소로 이제 콜할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앱을 부르는 에이전트를 만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 앱을 이제 부르는 에이전트가 되고, 이 에이전트한테 잘 보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어떤 데서는 이 에이전트의 콜을 이제 안 받는 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도 정부 정책도 플랫폼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가기보다는 플랫폼 간의 경쟁을 고양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오히려 장려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TV에서 파친코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죠? 언제 나오죠? 또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근데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 거기도 보면 이제 선자라는 주인공이 그 영도의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이제 이러한 생산자를 위해서 대신 협상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생산자들이 이런 애환이 있죠. 중간에 어떤 중간상한테 이렇게 좀 농락당하고, 특히 뭐 수산물은 더 그렇죠. 왜 수산물은 썩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되고, 현재 얼마나 내가 잡은 수산물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중간상들한테 상당히 이제 농락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코다, 이것도 참 뉴햄프셔에 있는 그 농아 가족인데, 그죠? 이 여자 주인공이 혼자만 정상인이에요. 거기서 겪는 상당히 재미있는 좀 감동적인 드라마인데, 여기서도 보면 기껏 잡아온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중간 상이 약간 농락하는 그런, 여기 보면 여기 뭐 여기 나오는 대사입니다. 후하게 쳐주는 거야. 계산은 내가 아마 점치껏 뺏어갈 날강도. 그러니까 그 이제 오빠가, 그 농아 오빠가 이 주인공한테 야, 그러니까 직접 팔자니까 막, 그러니까 또 야, 옆 배는 그렇게 직접 팔게 하다가 이제 망했어.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의 움직임인데, 앞으로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많이 나타나면 이제 경제적 효과는 이런 다이렉트 이코노미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그 트리플 AI에서 그 상을 받았던 논문은 이제 이런 GCI라는 제너럴 커머스 인텔리전스라는 엔진이 있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이제 뺏기지 않고도
지금은 데이터가 다 플랫폼에 합쳐지고 데이터를 공유해야지만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페더레이트 러닝, 연합학습을 활용하면은 모든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의 데이터는 그대로 서버에 그들의 컴퓨터 시스템에 둔 상태에서 오히려 AI 모델을 보내서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소상공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AI 엔진을 갖게 되고 그 AI 엔진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다음 구매를 점점 잘 예측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타겟 마케팅 서비스라든가 제품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연구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런 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옥스퍼드 대학 카리사 벨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이런 콩팥이나 이런 장기를 판매하지 않는 것처럼 개인의 데이터도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개인의 데이터를 거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점은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AI를 개발하려면은 개인의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AI가 글로 가서 학습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는 보호되면서 오히려 AI는 강화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뺏기는 게 아니고 또 내 데이터는 계속 실시간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체계화하려면 이런 데이터 뱅크 같은 것이 설립이 돼서 우리가 지금 뭐 소매은행 또 기업 대상은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 조직이 그런 데이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뱅크가 있고 그 데이터 뱅크는 다른 AI 개발사와 페더레이트 러닝을 통해서 AI를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이제 AI 개발사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다시 우리 이자 나눠두듯이 데이터의 소유주한테 분배하는 그런 모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존의 이런 GCI 연구랑 최근에 이제 생성 AI 연구를 겹쳐서 자비스어스트라는 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랑 대화를 할 수 있죠. 현재는 온디바이스 AI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자비스어스트랑 대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거래 사업자라든가 뭐 헬스케어 또 뭐 교육 이런 여러 사업자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AI 매칭 에이전트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을 좀 설계하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 AI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형태로 경제활동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뭐 최적화된 소비가 된다거나 맞춤형 생산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더글라스 노스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이유가 결국 어느 나라는 잘 살고 어느 나라는 못 사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재산권을 잘 보호하면서도 활용을 하게 해주고 거기서의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사회가 잘 살게 된다. 결국은 AI 에이전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많아지는 그러한 세계가 더 번영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AI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뭐 AGI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와서 얘가 모든 걸 다 해버려서 인간은 역할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많은 요즘 논문들이 예를 들면 1930, 40년도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수학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제는 이런 시장 경제에 맡길 게 아니라 엘리트가 모든 걸 계획하고 계산해서 그 결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약간 독일에서는 파시즘도 나오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혁명도 일어나는데 결국은 둘 다 망했죠.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가 좌지우지하는 중앙 집중형 계획 경제보다는 결국은 그냥 참여자들이 민주주의 상태에서 시장 경제 활동을 함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더 발견해내고 각자의 효용을 추구하는 사회로 이제 나왔는데요. 이 AI가 나오면 또 다시 얘가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없을 것인가? 아니다.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초강력 AI가 어떤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초강력 AI를 가지고 경제를 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슬라이드가 잘못 들어갔고요. 마지막 페이지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술적으로. AI나 특이점이나 초지능 시대에도 AI가 에이전트가 계속 필요한 이유를 제가 에이전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GPT-4 같은 이런 상당히 발전한 AI가 있으면
거의 노코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거의 그냥 얘한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에이전트를 개발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어떤 똑똑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야 네가 알아서 일해 그러면 됩니까? 보통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왜? 우리 회사에 원칙이 있고 일하는 방식이 있고 다 원칙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오다 보니까 그런 걸 똑같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이나 정부 등 사회조직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질 사람을 채용하면 그 채용된 사람은 결국은 그냥 대학교 때 배운 상식 가지고 바로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해당 조직의 규칙과 전문 지식을 교육받아서 그 이후에 업무에 투입되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지금 GPT-4 같은 LLM이 있잖아요. 이런 초고도 성생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AI 시스템이 특정 조직과 목적을 일할 때는 해당 조직의 규칙을 습득하고 이에 기반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에이전트라는 거죠. 그래서 LLM이 있고 RAG가 있는데 왜 에이전트가 새로 필요하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목적에 맞게 그 LLM과 RAG 같은 그런 모든 가용한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에이전트를 개발하다 보면 마음 같아서는 막 LLM을 막 비싼 LLM을 계속 부르고 싶죠. 아마 여기 개발하시면 아시겠지만 LLM이 일단 현재 많이 비싸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것은 LLM은 프론티어 AI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 값싸지고 있고 성능은 올라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LLM을 활용해서 결국 특정 목적에 맞는 그런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형태로 가고 그런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제 체제가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